의사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를 거고 저희 안과에 오셔서 안검하수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못 해드립니다. 환자분 입장에서 수술이 중단된 채로 옮겨지면 너무 불안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형제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정작 다른 병원을 소개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가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경우 그렇게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갑자기 다른 병원을 안내받으면 덜컥 겁이 나고 또 어안이 벙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저희에게 치료를 의뢰해 주시는지 이걸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안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망막 질환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간혹 시력 교정술이나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검사 과정에서 망막 질환이 발견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망막 질환들은 초기에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처럼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망막 전문의가 없는 안과에서 망막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망막 전문의가 있는 안과로 환자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저희 안과에서도 처음에 라식, 라섹을 하기 위해 오셨다가 혹은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셨다가 망막 질환이 발견되어서 망막 치료를 먼저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수술 후에 망막 질환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얼마 전에 타안과에서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인데 망막 박리가 발생해서 그쪽 안과에서 수술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0세의 어린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좌한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가려져 보이는 것이 느껴져서 병원을 다시 찾으셨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망막이 떨어져 있었고 저희 병원에 도착하셨을 당시에 시력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0.1 이하의 시력이었습니다. 당일 응급으로 망막 수술인 유리세 절제술과 공기 충전술을 진행해 드렸었고요. 10일 후에 광각 안전 촬영 사진을 보시면 공기가 모두 흡수되고 망막이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한 달 후에 시력 검사 결과 0.7까지 회복이 되었는데요. 사실 망막이 떨어진 것이 바로 발견되어서 바로 수술을 했더라면 최종 시력이 더 나았을 텐데 며칠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되는 바람에 시력 호전이 다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수술이었습니다. 이외에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망막 점막이 있어서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참고로 망막 질환은 무조건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예후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반변성, 망막박리, 당뇨 망막병증 등은 빠르게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더욱 요구됩니다. 맞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검사 중에 망막 질환이 발견되면 굉장히 놀라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어쩌면 더 심각한 시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평소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시간을 내서 안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라식, 라섹을 하고 나서 혹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시력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무엇이 원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인공수정체 종류나 도수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건조한 눈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망막이나 각막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환자분의 눈에 맞지 않는 렌즈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시력이 안 나와서 의뢰해 주신 케이스를 보면은 대부분 각막 비대칭이 문제였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최근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을 직접 데리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시력이 안 나와서 3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 개선이 안 돼서 저희한테 의뢰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신 원장님께서 제가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을 보시고 환자분을 직접 데리고 오셨습니다. 보통 이제 의뢰서만 써서 환자분께 이제 안내를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손을 잡고 오셨더라고요. 환자분은 50대 후반이셨는데요. 젊었을 때 양안 라식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양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파인비전이라고 하는 다초점 인공성체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멀리 보는 시력은 오히려 백내장 수술 전보다 더 떨어지셨다고 하고
안경을 써도 시력이 0.8, 0.9 정도로 교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기다리다가 시력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결국 3년 만에 재수술을 저희 안과에서 받게 되신 거죠.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각막의 불규칙 난이셨습니다. 이 각막 불규칙 난시를 교정하지 않으면 렌즈의 종류나 도수를 아무리 바꿔 끼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경을 써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불규칙 난시가 시력이 안 나오는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일 뿐더러 알아도 완벽히 교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규칙 난시를 제대로 교정하는 방법은 컨투라 라식, 컨투라 라섹밖에 없는데요. 이 컨투라 방식은 정해진 계산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근시, 원시, 난시를 저위수차라고 하고요. 불규칙 난시인 고위수차를 교정할 때에는 이게 저위수차로 바뀝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저위수차를 추가로 교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근시나 난시를 의도적으로 더 혹은 덜 교정해줘야 합니다. 이는 장비 제조사인 알콘에서도 명확한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죠. 우리 안과 경우에는 3,600건 이상의 수술 데이터를 모아서 퓨어토릭이라고 하는 노모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판별 기준이고요. 현재 특허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수술할 때는 과거 라식을 했을 때 만들어진 절편을 다시 열고 컨투라로 재교정을 해드렸고요. 3달 후 각막 형태의 시력 사진을 보시면은 중심부 불규칙 난시가 사라지고 광학부가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는 시력은 1.0, 교정 시력 1.2까지 호전이 되었고요. 야간 빛번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워낙 불규칙 난시가 깔끔하게 교정이 되다 보니까 이를 아시는 다른 안과 원장님들께서도 수술 후에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 저희에게 환자분을 의뢰를 해주고 계십니다. 라식, 라섹 등 시력 교정 수술 이후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초에 어렵게 느껴지는 수술입니다. 눈 상태에 따라 어떤 수술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인공수정체 도수가 잘 안 맞아서 교환을 하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 수술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인공수정체를 빼내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들의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안과 의사들이 백내장 재수술을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유리체 절제술이나 공막 고정술까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시작하려고 수술 침대에까지 누우셨던 분인데요. 그때 모양체 소대 약화가 발견되어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신 케이스였어요. 60대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백내장이 아주 많이 진행된 과속 백내장이었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백내장 색상이 갈색빛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내장이 딱딱해지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색으로 점점 색상이 변하는데요. 이는 백내장이 매우 딱딱해져 있고 시력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 모양체 소대가 약해진 것도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수술 도중 수정체가 망막으로 떨어질 수 있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 및 공막 고정술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현미경으로만 봐도 인공수정체를 지지해줄 모양체 소대가 너무 약해진 상태라서 처음부터 공막 고정술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좌한 시력이 0.01, 거의 안 보이시는 거죠. 교정 시력도 0.1로 많이 나쁜 상태였어요. 원거리는 1.0으로 잘 보이지만 근거리 볼 때가 불편하셔서 왼쪽 눈은 돋보기가 필요 없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공막 고정술은 아주 조금만 위치가 틀어지고 기울어져도 시력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막 고정술이 가능한 안과라 하더라도 단초점 렌즈만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도 공막 고정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 딱딱한 백내장을 제거하고요. 프리시즌 프레스바이오픽이라고 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공막 고정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다음날 세극등 현미경 사진인데요. 동공 안에 인공수정체가 잘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후 3주째 시력 검사를 보시면 원거리 1.0, 근거리 J2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J2면은 핸드폰의 작은 글자도 다 보이는 시력이죠. 그렇죠.
사실 수술 도중에 훈항이 파열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중단하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수술 직전에 발견돼서 환자분들이 의뢰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 수술이 중단된 채로 옮겨지면 너무 불안하니까요. 오늘은 라이트 형제가 의뢰받은 케이스들에 대해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없는 의사분들이 아닙니다. 의사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를 거고 저희 안과에 오셔서 안검하수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못 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라이트 형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래 설명란에 눈미남 카페 링크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